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충청의 소리. 오늘의 한국 정치가 이 지경이 된 이유에 대해서 충청효교육원 최기복 원장님을 모시고 대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기복 원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기복입니다. 개인적으로 효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인성이 바로 서지 못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캐치프레이즈, 소위 기치를 내걸고 10여 년 동안 인성교육, 효교육에 전념을 해오면서 나라 정치가 이토록 엉망진창이 돼서 국민은 희망을 잃고 그리고 커나가는 아이들에게는 꿈을 주지 못하는 처참한 현실 속에서 오늘 최정진 회장님 모시고 이런 시간을 다시 갖게 됐습니다. 말씀 듣는 대로 소신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함께 이렇게 연구하고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을 바랍니다. 그 원장님,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국회가 큰 일 하는 것처럼들 정말 왁자지껄 대한민국 언론을 들었다 놨다 했는데 실제 한 일은 예상됐던 대로 지금 돌아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현 정부가 이 선거법을 날치기 해야 되는 확실한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이 선거법을 날치기 시키기 위하여 예정된 수순이 소위 패스트트랙입니다. 예. 어떠한 법률이 어떠한 기간 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올가미를 씌워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야당 입장에서는 날치기로 통과시켰고 여당 입장에서는 적법하게 통과시켰다. 이 판단은 날치기냐 적법이냐는 국민이 이렇게 하겠지만 속된 표현으로 꼴불견입니다. 목불인견입니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환경을 우리들은 비싼 혈세를 내고 저들의 세비를 우리가 담보해 주면서 봐서는 안 될 꼬락서니만 좀 보면서 울분을 참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참 너무 무시하는 것들 같아요. 국민도 무시를 당하죠. 예, 지금 또 당하고 있고. 그러면은 지금 집권당에서 지금 제1야당보다 숫자가 조금 많다고 해서 그게 1+4. 근데 그 4라고 하는 그 당의 존재는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의원 세력이 아니라 어용 세력이고요. 국가나 민족의 장래나 안위보다는 우선 밥그릇 챙기고 차기 총선에서 자리 하나 더 얻어내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 이하의 목불인견, 아전인수, 어떤 용어를 다 해서 소위 지탄을 해도 부족함이 없는 정도의 분소 정당 세력입니다.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될 세력들이 자기들 밥그릇 챙기겠다고 저렇게 바로 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식자들이거나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택은 국민들이 했지만 그 선택한 국민들 스스로도 지금 무참하고 소위 속된 표현으로 참아내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왜 한국 정치가 여기까지 왔느냐? 첫째로 역사의식의 부재입니다. 역사가 없는 민족은 야만 민족이고요. 미래가 없습니다. 예. 왜? 역사를 타산지석으로 해서 다시 반복되는 불운의 역사, 불행의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되풀이하고 있잖아요. 인류 역사에서 아시는 것처럼 6.25라고 하는 처참한 전쟁은요. 인구 2천만 밖에 안 되는 당시에 1,000만의 이산 가족을 만들어냈어요. 인류 역사상 동족 상잔의 비참한 역사는 그것이 최고입니다. 소위 유대인 역사 속에서
600만 명이라고 하는 독일 청교도에 의거해서 학살된 그 인원은 동족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2차 대전 동족 전쟁 아니었습니다. 유럽 전쟁 동족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예. 예. 비근한 예로 중국은 대만과 중국의 관계에서 모택동과 장개석의 관계에서 동족이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대만으로 하여금 장개석으로 하여금 중국 본토에서 지금 대만 영토로 쫓겨나는 것까지 몰아내는 것까지지만 우리처럼 처참하게 대학살 중공과 미군이 함께 참여해서 하나는 북 하나는 남으로 해서 38선이라고 하는 비운의 역사를 금을 그었죠. 그런데 그 역사를 지금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또 하나 36년간 일본으로부터 처참한 압제의 사슬, 그 비참한 역사, 그 역사를 지금 우리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과의 화해, 이북과의 이 처참한 동족상잔에 끝나지 않은 전쟁, 이 부분을 놓고 지금 국회의사당에서 300명이라고 하는 의원들이 벌리고 있는 저 작태는 한마디로 침을 뱉어서 전부 여의도 색강, 똥강에 쓸어내버리고 싶은 것이 저 개인적인 심정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1+4가 하고 싶은 일 다 했죠. 또 횡포 부리고 싶은 거 다 부렸죠. 근데 제1야당은 숫자 노름에서 이미 승과 패를 결정을 한다면 숫자 노름에서는 이미 패한다는 걸 알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거를 우리 그 스포츠에서 얘기하는 대로 오펜스, 디펜스를 한다면 그 디펜스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전략이. 또 전략에 맞는 전술도 있었을 거고. 근데 정치는 쟤들이 그냥 늘 뉴스마다 듣는 얘기가 또 지나가면서 오면서 가면서 듣는 얘기가 주로 하는 얘기가 뭡니까? 타협이다. 협의다. 그리고 서로 조정을 해서 서로가 국민이 원하는 의사를 가지고 우리는 결정을 하자. 그리고 숫자 대결을 해서 결정을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1은 더불어민주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4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자료 가지고 보면은 바른미래당도 그쪽에 손을 들어줬고 정의당 6석인데 그것도 그쪽 손을 들어줬고 민주평화당 5석인데 그네들도 그쪽으로 손을 들어줬고 대한신당이라는 게 8석인데 그들이 그쪽 손을 들어줬고 그러니까 뭐 1+4에 연합을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제1야당은 분명히 그걸 알고 있었을 텐데 그렇게 무모한 짓만 하고 겉으로는 요란하게 막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 내용은 하나도 없이 저렇게 완패하고 마는 그런 제1야당의 꼴은 왜 그렇다고 보시면 존재의 정체성 부분에 대해서 심오하게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됐죠. 있으나 만한 정당이 왜 거기 있어야 됩니까? 제1야당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으면 차라리 1+4, 4+1이라고 하는 새로운 뭐 법에도 없는 조직체들이 이 나라 정치를 지금 마음대로 휘어잡고 하고 싶은 대로 해낼 텐데 시간만 지금 약간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이상한 제도 때문에 벌었을 따름이지 결과적으로 안 된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앞으로도 저들이 하고자 하는 일은 저들이 합의해서 다 이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늦게나마 소위 그 모두 사표내고 그만두겠다고 하는 저 쇼를 나는 쇼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네, 쇼라고 봅니다. 저 사람들 세비 다 받아먹을 동감해요. 거고요. 예. 예, 지들 거 챙길 거 다 챙겨요. 그저 국민들 앞에 아직도 보수의 진가는 희생과 봉사, 진정한 어떤 그 자기 희생 속에 열매도 맺고 꽃을 피워야 되는 것인데 그런 생각은 꿈에도 없고 어떻게 하면 내년 4월 15일, 이제 금년 4월 15일입니다. 금년 4월 15일에 의석 하나라도 더 얻어야 될 것인지 그것만이 문제지요. 저들의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국가, 민족, 미래, 남북통일, 평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4월 15일 다의석 차지하느냐. 이것은 여야 300명이 똑같습니다. 고로 이 시간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단 한 번이라도 해먹고 있는 현직들만큼은 싹 갈아치우고 조금 못하더라도 새롭고 참신한 사람들이 국회의석의 심부름꾼으로서 자리매김이 돼야 된다 보는 것이 저희 생각일 뿐만 아니라 미처 대안이 없는 국민들 모두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1+4가 뭉치면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는 한 170명 전후. 그렇겠죠. 그 숫자하고 제1야당의 숫자가 가지고 있는 게 129? 129 정도. 예. 그러면 그것도 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숫자는 또 그것도 안 돼요. 자, 뭐 숫자는 이제 확실히 제가 기억은 못 합니다만은. 그럼 숫자 노름으로 해서 공방을 하다가 보면 제1야당이 승할 수 없는 관계인데, 그러려고 하면은 아예 이 지경까지 가지 말고 협의하고 타협하고 조정을 하고 그래서 만들어지지 못한다면 그때쯤 가서 그때 가서 아마 그 시절에 가서 그게 그만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이것을 예상했으면 네. 특단의 조치를 취했던가, 모두 머리 깎고 사표 내고 국민성에 들어가서, 소위 선동이라는 이름 말고 석고대지하는 모습으로 정권을 빼앗긴 자기들의 허물과 죄과를, 그리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통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했어야 되죠. 뻔한 결과를 알고 앉아서 저하는 척 하고 하는 저 쇼하는 모습은 국민을 더욱 식상하게 하는 거거든요.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공산당들의 원칙 속에 불포기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공산주의자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좌파 정권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방법으로든 간에 목적을 달성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식 속에 앉아서 선동과 선전, 이것만이 있지 설득과 합의, 이 부분은 별로 없어요. 다만 선전과 선동을 위해서 합의와 설득이라고 하는 방법을 쇼로 내보이게 하는 것이고, 이것에 언론마저 모두 함께 한물이 돼 있어서 지금 대한민국 언론이나 대한민국 언론기관에서 만들어내는 소위 여론이라고 하는 자료는 믿을 만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유튜브 방송도 믿을 만한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어렵지만 우리끼리 만들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서 시청자들, 구독자들에게 뭔가 공유의 감정적 정서를 함께 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은요, 원장님, 1+4 조직하고 제1야당이라는 조직하고 지금 게임을 했어요. 3전 3패도 비참하게 3전 3패 당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제1야당이 금년 4월 15일 날 총선에 대비한다면 지금처럼 패한다고 그러면은 3전 3패인데 3전 1무도 아니고 4전 4패 되겠죠. 그러면 그걸 이들은 극복을 해야 되고 이걸 디펜스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대비하려고 하면 지금 제1야당은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하는 어떤 그 가르침을 주시고 그 어드바이스를 해 주신다면은 원장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감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감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미 진보 세력, 소위 여당으로 하여금 정권을 가져갈 수밖에 없도록 이 사람들은 안일무이하게, 아무 준비 없이 입만 갖고 살았어요. 한국의 보수가 정체가 그렇습니다. 남이 차려놓은 밥상에 수저와 젓가락만 갖고 대드는 사람들이에요. 내 권위 지키기에, 내 재산 지키기에 혈안이 돼 있던 사람들이에요. 희생과 봉사, 이것 없이
정권을 유지한다는 것은 국민들 시각으로 봐서는 안 맞는 거거든요. 이 틈을 타서 여러 가지 사역,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없는 사실들을 어떤 틀을 만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민으로부터 지탄받게 해서 소위 그 촛불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정권을 찬탈해 간 거거든요. 그러면 역사의식 속에서 보면 정권을 찬탈해 나갈 수 없도록 여건을 조성해 준 것이 지금 야당이에요. 야당은 지금 참혹하게 무너져 내려가고 있고요. 사전사퇴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기사회생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과 동화되고 하나 되는 모습, 희생되는 모습으로 환골탈태를 해야 되는데 그 환골탈태의 방법은 지금 뭐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빤해요. 그러나 그 모습보다는 어쨌든 간에 의석 하나라도 더 얻어내야 되고 어떻게든 간에 대항마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굳히고자 하는 것이 지금 야당들의 어떤 그 생태적인 한계면서 지향적일 거예요. 그러면서 대통령을 향한 군웅할거에 소위 지도자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희생하는 모습, 자기 희생의 모습 속에 앉아서 석고되지 않은 모습보다는 자기 잘났다고 방송과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자기 얼굴 내보이기에 지금 급급해 있거든요. 이것은 자꾸 절망과 낭망의 탑을 더 쌓는 일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방법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당 완전히 와해시키고 새롭게 기존 소위 권력을 쥐고 있는 정치권의 소위 기존 안주 세력 이 사람들 물갈이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싹 비우지 않고 나서는 채워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고 들어가는 사람들 같이도 현재의 기존 세력이 안주하는 것에서 못된 모습, 해서는 안 될 모습, 그리고 아주 식상한 모습들로 후배들을 길들여 나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여야가 똑같습니다. 날치기를 통해 가지고 보여준 저 모습이 아무리 새치혁것 가지고 설득을 해도 민주주의의 절차와 방식에서는 아니거든요. 또 뻔히 답을 알고 있으면서 저하는 척 쇼를 한 야당의 이 모습도 국민들 시각으로 봐서는 아닙니다. 그럼 소위 300석이라는 의석을 놓고 지금 쪼개먹기식을 하면서 전라도 세력, 소위 호남 세력은 뭐냐면 인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의석 부족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석 지키기 위해서 야합한 거잖아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 쪼가리가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우리 자리 지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앉아서 해서는 안 될 정치 9단인지 뭐 8단인지 하는 사람은 계속 방송 타면서 자기 지역 지키기 예산 더 받아가기에 혈안이 돼 있잖아요. 자기 예산, 자기 지역의 예산 더 많이 받아간다고 그러면 다른 지역 예산 그만큼 뺏어간다는 얘기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국민들 앉아서 좋다고 박수를 치고 앉아있으면서 나 하나만 잘 살고 우리 지역만 잘 살면 된다고 하는 내로남불의 의식이 어떻게 이 나라 정치를 바꿔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충청권에서 충청의 소리를 통해서 이제 충청권이 바로 서서 정치의 칼자루를 쥐고 호남 정권, 영남 정권에 대해서 냉정하게 옳고 그름에 대한 비판 세력으로서 대안 세력으로서 새롭게 서야 하기 때문에 우리 충청의 소리가 역할이 더 큰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국회 의사당에서 하는 짓들 보니까 1+4가 아니더라고요. 제 눈으로는 분명히 1+5다. 그러면 왜 5라고 저는 지금 얘기를 하는 거 하면은